260페이지입니다. 5번 태아의 생명보호 의무. 뒤로 미뤘던 건데요. 자, 칠판 판례 정리 좀 하죠. 생명의 발전 단계를 생물학적 용어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형법에서도 많이 하죠. 모태 착상 전후를 구분해서 그 전을 배아기, 이후를 이제 태아기로 나눕니다. 보통 한 임신 한 8주 정도 되면은 이제 모태에 착상했다, 안착했다라는 평가 내리고요. 그 전을 이제 배아기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초기 단계를 이제 초기 배아라고 하고요. 판례는 초기 배아 판례지만은 배아기 일반화 시켜도 됩니다. 어쨌든 완전한 생명체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의 크기가 다릅니다. 가능성이 크고 좀 약하죠. 발전 가능성이 강약차에 따라서 기본권 주체성의 인정 여부도 달라졌는데요. 배아기에 대해서는, 배아기의 초기 배아에 대해서는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합니다. 자, 태아에 대해서는 기본권 주체성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완벽하게 인정하는 아니고 성질에 따라서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은 배제되는데 어쨌든 지금 인정된 게 생명권이에요. 현재로서 정확하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생명권 주체성 인정. 대표로 이제 신체의 자유 이런 것들은 아직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통론입니다. 신체의 자유. 태아도 신체적 거동의 가능성, 뭐 배 안에서 움직이지 않느냐, 그거 아니에요. 신체적 활동의 자유, 신체적 거동의 자유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파악하면 안 되고 태아가 배 밖으로 나왔다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이런 의미에서 봐야 되죠. 그런 건 불가능하니까. 자, 그 다음 배아기 권리의 주체성으로 인정하기까지는 아직은 너무 불안하다고 봤어요. 그렇지만은 조심해야 될 게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는 그래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생명체는 생명체니까. 그래서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는 긍정. 태아는 너무나 더 당연하죠. 더더구나 생명 보호 의무 긍정. 이제 사례 분석하겠는데요. 배아기 관련된 사례는 우리 생명윤리법 사건입니다. 생명윤리법상 배아 보존기간 5년 설정 사건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 합헌이라는 판단 내리면서 나왔고요. 주로 이제 인공임신 같은 걸 위해서 이제 여러 개 배아를 이제 형성해가지고 시술을 하고 남는 것들이 있으면 일단 생명체이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바로 던지면 안 돼요. 생명보호란 관점. 그래서 이제 일시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또 주구장창 보존할 수도 없죠. 형질의 변경도 있을 수 있고 악의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규범 조화적 지점으로 5년을 설정했어요. 우리 법에서는. 그에 대해서 규범 조화롭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태아기에 대해서는 판례는 우리 책에 나와 있듯이 민법 제3조와 762조의 결합의 결과, 즉 사산된 태아의 손해배상 청구권 부정 사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부정. 자, 부정의 결과에 대해서 합헌이라는 판시에서도 나옵니다. 자, 민법 이제 3조 765조 보겠는데요. 책으로 들어가죠. 태아의 권리 능력 자체를 부인하는 민법 3조 및 762조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데 미흡해서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지. 자, 민법 제3조는 권리 능력 규정이죠. 사람은 살아서 생존하는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762조는 그 개별적 태아 보호 조항으로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살아있는 것으로 보는, 그죠? 불법 손배청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것으로 보는 개별 보호 조항이에요. 근데 요 두 개는 따로 보는 게 아니죠. 법의 유기적 체계적 해석. 그래서 합쳐서 봐야 돼요. 그렇다면 762조에 따라서 태아가 불법 손배청을 개별적으로 가진다고 하더라도 3조의 조건, 즉 살아서 출생하는 동안, 살아서 생존하는 동안만 가져요. 맞나요? 둘이 합치면 결과가 이해가 안 돼요? 762조에 따라 태아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3조와의 결합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해되죠. 근데 3조에서는 사람의 생존하는 동안만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다고요. 즉 손해배상 청구를 가진다고요. 그러니까 사산된 태아는 어떻게 돼요? 죽어서 났다. 3조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762조에 따른 불법 손배 청구를 못 누리게 되죠. 그래서 3조와 762조의 유기적 해석의 결과가 민법상 사산된 태아는 불법 손해 청구를 부정한다는 결과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죠. 정지조건설이나 해제조건설의 견해대립 관계에서도 이 부분은 전혀 이견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이제 해석의 결과에 대해서 위헌을 주장했더니 합헌으로 판단하면서 그때 어쨌든 완전한 생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아보다는 높지만 그래도 완전한 생명체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여전히 불안하다.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생명체와 동등한 정도의 보호는 추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서 합헌 판단 내립니다. 네, 그거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익숙한 판례실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위생 조건에 관한 곳이요. 요게 이제 미국산 소위 광우병 사건 그 문제인데 요 경과를 조금 볼게요. 간단하게. 자, 미국에서 이제 광우병 소 수입 관련해서 수입과 관련해서 광우병 사태가 딱 트이자마자는 아주 엄격한 기준을 뒀어요. 그래서 뼈대가 붙어 있고 그러면 뼈대 쪽에 뭐 광우병 인자가 많으니까 그거 안 된다. 순수한 살만 들여와야 된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이제 엄격한 수입 조건을 수입 위생 조건을 설정했다가 자, 그 다음에 OIE라는 그 국제 수역 사무국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자, 이 OIE 국제기구가 미국이 광우병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역량을 이제는 확보했다라는 이제 그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광우병 통제 능력을 인정합니다. 자, 이에 발맞춰서 이제 수입 위생 조건 기준에 엄격했던 것을 이제 완화시켜요. 자, 그래서 완화시킨 거. 이게 국민들을 죽이자고 하는 거 아니냐. 국민들이 다 미쳐버리라는 것이냐. 이러면서 보호의무 위반이다 주장했는데, 요거, 기각, 합헌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합헌 나왔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중간에 써진 겁니다. 국제수역사무국이라는 공신력 있는 기구에 의한 기준에 터잡은 것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잘못된 판단으로 볼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과소보호금지. 들어가시면 세 줄에 과소보호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겠다고 보여주고요. 내려가시면 다음 말줄임표 되는데 보죠. 이 사건 고의상의 보호 조치가 완벽한 것은 아닐지라도 앞서 본 기준과 내용에 비추어 요게 이제 함축되어 있습니다. OIE 국제 기준에 터잡았다. 자, 그런데 비춰볼 때 쇠고기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해서 보호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의 기준에 터잡은 것이다. 요 이제 인식이 좀 있어야 돼요. 사건 숙지가 있어야지 판례를 바로 정리해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로 가겠습니다.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기본권에서만 문제되는 건 아니고 헌법 규범들은 다 경합하거나 충돌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기본권 영역에서 주로 많이 논의되다 보니까 이쪽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자, 주변에 가시면 기본권의 효력 문제인 동시에 기본권의 해석의 문제이며 나아가 기본권 제한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경합하거나 충돌하면 어떤 기본권을 우선시할 것인가, 그러나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는 기본권 간의 효력 문제를 따로 이제 특정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기본권 효력 문제이고 효력에 관한 해석의 문제이고, 그리고 또 열의로 빠지면은 보호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또 제한의 문제이기도 하고, 뭐 규범 조화의 관점에서 서로 제약받을 수도 있고, 그죠?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제 경합부터 들어가시면 둘째 줄, 단일한 기본권 주체가 단일한 국가작용에 대해서 상이한 기본권을 동시에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요거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권 경합 충돌 사례는 빈발합니다. 빈출입니다. 사례형에서.
보통 사안에서 하나의 기본권만 문제되는 것보다는 다양한 기본권들이, 관점들, 헌법 기본들이 같이 논의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항상 주로 문제되죠. 그래서 단일한 주체가 단일한 작용에 대해서 상이한 주장을 할 때가 됩니다. 요새 조심하실 게 두 번째, 단일한 국가작용. 별개 국가작용에 대해서 별개 부재를 주장하는 것은 그냥 독자적인 청구예요. 별개의 독자 청구지 경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동일 사안에서 여러 가지가 문제될 때, 이런 뜻입니다. 동일 사안에서 여러 가지 기본권 침해가 문제될 때.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본권 침해가 문제돼야 됩니다. 그래서 상이한 기본권을 주장해야 되지 동일한 기본권을 주장하면 안 돼요. 동일한 기본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로 압축해 놓으면은 요거 절대 이제 놓치지 않는데요. 금방 말했듯이 동일한 사안에서 여러 기본권이 문제될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관념 지어 놓으시면 이 개념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동일한 사안에서 여러 기본권이 문제될 때. 자, 이때 같은 기본권은 당연히 안 됩니다. 보세요. 어떤 국가작용에 의해서 내가 이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려고 하는데, 자, 어떤 국가작용, 특정 국가작용 때문에 내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 100번을 이야기해도 재산권 침해받고 있다는 한마디죠. 그렇기 때문에 상이한 기본권을 주장할 때 경합으로서 논의할 의미 내지는 이제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선지로도 많이 다뤄집니다. 선택형에서. 그 다음 2번 기본권의 유사경합. 요거는 뭐 말 알죠? 외견적 경합이라고 해서 뭐 경합하는 것 같은 외형적 구도는 있지만 실적으로 어떤 하나가 헌법상 보호받지 못함으로써 경합 구도가 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걸 얘기하고요. 충돌도 유사 충돌이 있죠. 자, 그 다음 3번 기본권 경합의 해결 방법. 자, 중요한데요. 자, 먼저 경합하는 기본권 규범들이 일반 규범과 특수 규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 우선의 원칙 또는 보충법에 대한 기본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수 규범이 우선 적용됩니다. 특수 규범 우선. 그리고 다음, 경합하는 기본권 규범들이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이게 이제 주류 사안들이죠. 그렇지 않을 때는 우선 문제된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즉 1차적으로 관련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기본권의 효력이 가능한 한 강화되는 방향으로 해결한다. 강화되는 방향. 이게 나중에 밑에 보시면 학설 중에는 최악 효력설, 최강 효력설 이렇게 개념들이 있는데, 지금 최강 효력설의 다수설인 최강 효력설의 표현을 지금 녹여 넣은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관련되는 기본권을 중심으로 하되 또 그런 것들이 여러 개 있을 때는 가장 강력한 효력을 가진 것을 중심으로 최강 효력설을 기반으로 해결하고, 이도 저도 확정할 수 없을 때는 문제된 사안과 관련 있는 모든 기본권을 이제 다 적용해야겠죠. 병렬 적용. 그래서 특수규범 우선입니다. 요거 포인트 잡으세요. 특수규범 우선의 원칙. 그 다음 1차적 관련 기본권 우선의 원칙. 근데 요거 이제 그때 이제 좀 강화되는 방향으로 해결하고, 이런 표현들은 빠뜨려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도 저도 구별할 수 없는 사안에서는 병렬 적용, 전부 적용. 병렬이라고 하죠. 병렬 적용 내지는 전부 적용. 그래서 포인트 3개만 잘 알고 계시면은 서술하는데 또 큰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자, 밑에 가면 이제 그 구체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법조 경합. 자, 요게 이제 일반과 특수의 관계로 놓이는 것으로 학계에서 이미 해석이 나 있는 부분이죠. A. 특별관계. 줄된 부분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선택형으로도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 평등권 조항과 개별 평등권 조항의 경합, 직업 선택의 자유와 공무당인권의 경합,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비밀의 경합 등이 대표적 예입니다. 그리고 자, B. 보충관계로 내려가죠. 보충관계. 행복추구권과 개별 기본권의 경합,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직업행사의 자유의 경합 등이 또 보충관계의 예이다. 보충법이 후퇴하죠. 기본법에 비해서. 자, 첫 줄 다시 보시면 행복추구권, 나중에 보시면 포괄적 기본권으로 분류하면서 아주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판단경제의 측면에서 여루적으로,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이런 최근의 태도를 이제 판시가 보이고 있어요.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개별 기본권, 더 구체적인 기본권을 우선 적용한다. 이런 관계가 성립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 행복추구권과 다른 기본권의 경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직업행사의 자유의 경합이 있을 때는 앞쪽에 행복추구권과 개별 기본권의 경합하고 법리가 똑같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여루적, 보충적으로 운용됩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보세요. 직업 결정의 자유가 경합하면은 경합사례인가요? 법조 경합인가요? 법조 경합 아닙니다. 둘 다 행동이란 측면에서 중첩되어야 되죠. 일반적 행동의 자유, 직업
행사의 자유를 행동 측면에서 중첩되기 때문에 기본과 보충을 나누시는 것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이 지금 경합한다. 이럴 때는 법적 경합이 아니라 실질적 경합이 돼요. 그때는 결정 과정하고 행위 과정을 구분하셔야죠. 그죠? 자, 그 다음 내려가셔서 그 밑에 이제 나오는 것들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들이고 넘어갑니다. 2번 효력 제한 정도가 상이한 기본권들의 경합과 오른쪽 3번 동일한 기본권들의 경합 나누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보실 필요 없습니다. 예, 책은 정치하게 이렇게 좀 구분에 접근하지만은 그 위에 우리 논술 쟁점할 때 이미 좀 윗단락 처리한 거 있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인식 잘하고 계시고, 요거는 이제 다 이제 쪼개서 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례형이나 기록형에 제시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판단의 관념을 구체적으로 성립시키기 위해서 설명하는 부분이지. 결국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활용하는 부분은 저 위에 논술 쟁점 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이해와 그 부분에 대한 활용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2번 보시면 효력 제한 정도가 서로 다른 기본권들이 경합할 때는 줄된 데 보세요. 최약 효력설과 최강 효력설이 나오죠.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쓸 일 없습니다. 자, 여기서 최강 효력설이 다수설이죠. 우리 논술쟁점에 가면 어디에 녹아 있다고요? 저 위쪽에 셋째 줄. 기본권의 효력이 가능한 한 강화되는 방향으로 해결하자. 강화되는 방향. 이게 최강 효력설의 논지를 포섭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만 잡아내시면 되고 이해만 하시면 되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밑에 줄에 보시면 문제된 사항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본권을 중심으로 하여 최강 효력설에 따라 기본권의 효력이 가능한 한 강화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다. 예, 요 설명이고 정리는 그 위에 논술 쟁점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가면 이제 판례들이 나오는데 주된 기본권을 가리는 판례들은 상당히 중요해요. 선택형과 관련해서도. 그런데 사례형이나 기록형 관련해서는 활용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형. 여러분 이제 사례형 문제가 나왔는데 음란 저속물 출판사 등록 취소 사건을 사례화시켰다. 아싸! 아, 주된 기본권이 표현의 자유였지 하면서 표현의 자유 막 경합을 논하면서 표현의 자유 이렇게 쓰면은 별로 그렇게 좋은 인상 못 줘요. 채점위원 입장에서. 왜냐하면 채점위원들의 입장에서는 각 기본권들을 그냥 진지하게 접근하기를 오히려 바랍니다. 그러지 판례하고 똑같이 가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교수님들은 웬만하면 판례를 그대로 숙지해서 판례를 반영하면 점수 다 받는다 이렇게 교육하시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시지만 모든 판례가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제 경합. 기본권 경합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사례나 기록형에서. 그래서 여러 기본권이 문제되거나 여러 기본권 침해를 같이 판단하라고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냥 병렬 적용하세요. 병렬 적용 같이 해서 전부 따로따로 다 판단하세요. 목 찾아봐가지고. 그렇지 경합 논의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중에서 주된 것이 어떤 것이고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판례가 그대로 나왔다 하더라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실수하기 십상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 중심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접근하고 이런 것들이 무리가 따르는 게 만약에 이런 사례에서 만약에 언론 출판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중심이니까 이걸 중심으로 판단하겠다면서 요것만 판단해버리면 출제위원이 배점표를 마련할 때 다른 기본권에 대한 배점을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점을 못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병렬 적용 일반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다 검토하는 게 좋아요. 두 번째, 그런데 예외적으로 특수경합 사례들 있죠. 법조경합. 법조경합 사례는 처리하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어차피 채점 기준표, 예, 거기도 법조경합 사례는 법조경합을 전제로 해서 한쪽에 특별관계에 있거나 기본관계에 있는 것만 배점이 풍부하고 나머지는 배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점도 없는데 뭐 열심히 이렇게 분량을 작성하면서 시간을 좀먹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제자들은 모든 기본권에 대해서 다 배점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본권 경합의 법리를 적용하지 말고 문제되는 기본권들을 다 이렇게 서술하세요. 다만 법조경합에 대해서는 교수님들도 법조경합 처리가 되는 걸 전제로 해서 배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배점이 거의 없는 부분이나 아예 없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 보낼 필요 없으니까 요거는 적용하세요. 법조경합은. 그리고 법조경합은 딱 외우기 좋죠. 일반평등권조항과 개별평등권조항.
특별평등주장, 또 행복주권과 다른 기본권 이런 것들은 만약 문제되면 행복주권은 보충적 관계의 노임으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겠다 이래놓고는 주된 기본권 위주로 여러분들이 판단 쫙 풍부하게 서술하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평등권은 경합되는 기본권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평등권. 왜냐하면 심사 기준이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독자적인 단계를 가지고 논의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안이 자의심사 사안이냐 비례심사 사안이냐 하면서 독자적으로 논의를 들어가기 때문에 경합으로 처리하고 이런 심사 기준이 일원화되어 있는 다른 기본권들과 경합으로 묶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따로 판단해야 됩니다. 평등권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기조 하나만 정해주세요. 법조 경합 사례 외에는 웬만하면은 경합을 적용하지 말자. 사례나 기록을 풀이할 때. 배점이 없거나 배점을 오히려 놓치거나 막 이러죠. 법조 경합 사례는 배점 없고, 법조 경합 사례 안에 일반 사례들은 기본권마다 배점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주된 기본권이 뭐다 하면서 그것만 열심히 써버리면 다른 배점을 주고 싶어도 못 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인식하는 것은 이제 선택형 중심으로, 음람 송벌 출판사 등록 추적해서 우리 판례가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택형 중심으로 해서는 이렇게 인식을 하더라도 아는 판례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례형을 쓸 때는, 기록형을 쓸 때는 이렇게 처리하면서 쓰지 마십시오. 일반적으로. 자, 됐습니다. 그다음 넘어가시고, 제목 보시면은 어떤 기본권이 주되겠다 이렇게 다 파악돼요. 판례 세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그 다음 3번의 효력 제한 정도가 동일한 기본권들의 경합. 이것도 이제 나누어서 설명할 뿐이지 논술 쟁점에 다 포섭되어 있는 거예요. 출연대 가시면 문제된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즉 1차적으로 관련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결하고 이를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문제된 사안과 관련이 있는 모든 기본권을 병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런 건데 이렇게 구분해서 보실 필요 없습니다. 아실 필요 없고 왼쪽 페이지 저 위에 있는 논술 쟁점, 그 문장만 여러분 걸로 탁 만들면 돼요. 다 합치면 그 문장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요 단락들을 다 합치면 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여기서 이제 의미 있는 것들은 그 세 번째 판례,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 이런 것들인데, 자, 준비해 보죠. 양심적 병역 거부, 여호와 증인 신도 사례 이런 데서 보면은 주로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같이 침해가 문제됩니다. 이때 보시면 줄된데, 양심의 자유는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양심뿐만 아니라 비종교적인 양심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기본권이므로 이하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이렇게 가죠. 여러분은 만약에 양심적 거부에 병역 거부에 관련된 사례가 나왔다 하더라도 경합 처리 이런 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판례하고 똑같이 할 필요가 없고 양심의 자유하고 종교 자유를 다 논하되 대신에 중심은 달려야 됩니다. 양심의 자유가 주된 것이라는 건 여러분이 머릿속에 알고 있죠. 그러면 양심의 자유의 침해 여부를 여러분이 서술할 때 아주 풍부하게 서술을 해주고, 이제 나중에 여기 끝난 다음에 종교의 자유를 이제 따로 이제 서술할 때는 아주 압축해서 공사익정 요소, 이미 확인되는 비례성 요소 이런 것들을 끌어와서 압축 서술하면서 빨리 끝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비례 안분만 답안 그 내용의 양이죠. 답안 분량의 비례 안분만 잘하면 되지 경합 이론을 막 집어 써놓고 이 사안에서 이 주된 기본권이 뭐고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안 하는 게 좋아요. 아셨죠? 그러나 논술 쟁점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알고는 이때 웬만하면 활용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요때 이제 오선지가 많이 다뤄지는데요. 양심의 자유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이런 식으로 오선지 많이 나옵니다. 바꿔가지고 오선지 대비하세요. 그럴싸하게 나와요. 종교의 자유가 양심의 자유보다는 더 특별한 영역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것이므로 종교의 자유를 중심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특별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데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특별관계에 놓이지 않습니다. 독자적인 기본권 체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는 양심의 자유를 선택한 이유가 근처에 써보죠. 소송경제 내지는 판단경제의 관점에서 양심의 자유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판단해버리면 다음날 다른 집단에 의해서 비종교적인 양심에 근거한 병역 거부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서 또 다른 물음이 청구가 또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를 중심으로 접근을 해보면 종교적 측면의 양심과 비종교적 측면의 양심을 포괄적으로 처리해서 일거의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거의 해결을 위한 소송경제의 관점에서 양심의 자유를 채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죠. 넘어가시고 자, 오른쪽 이제 기본권 충돌 쪽으로 가겠습니다. 요 지금 안 보는 판례들은 뒤에 가다가 하나씩 또 관련 주된 쟁점 사안에서 또 따로 보게 돼 있어요. 네, 넘어가시고 뭐 경합이란 관점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충돌. 충돌이란 상이한 기본권 주체가 상충하는 이해관계의 다툼에서 국가에 대해 각기 대립되는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 이때 조심하실 거는 상이한 기본권의 주체에 대해죠. 당연하죠. 내 속에서 다툼이 있다. 이거는 다중인격이고, 예, 그거는 지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고, 사람 대 사람 간의 다툼이 있어야 되고요. 그럼 두 번째 줄, 대립되는 기본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자, 대립되는 곰이 됐습니다. 동일한 기본권이건 상이한 기본권이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일 플러스 상이. 여기 기본권 경합하고 다르죠. 기본권 경합은 상이한 기본권을 주장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충돌은 동일한 기본권을 주장해도 충돌이 됩니다. 이런 거죠. 임차인의 임차권이라는 재산권과 임대인의 원물에 대한 소유권의 서로 상충 문제 이런 것들이죠. 나가라, 못 나간다 이러면서 그죠. 그러니까 재산권 대 재산권 이런 동일한 기본권도 서로 동일한 장에서 충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권 충돌은 동일한 기본권끼리도 충돌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 줄된 부분에 기본권의 대상인적 효력이 승인됨에 따라 기본권 충돌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런 것도 이제 충돌 사안이 나온다면 살짝 일반론으로 이렇게 엮어서 문장화시키면 좀 풍부하다, 예, 좀 저변 지식이 있다 이런 이제 인상을 주기는 좋아요. 하지만 꼭 써야 되는 것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가 안 되거나 확 와닿지 않으면은 활용 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선택형으로는 출제의 가능성 없고요. 자,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 승인됨에 따라 충돌 논의가 제기되게 되었다. 예, 기본권의 대사인 효력이 승인되거나 문제된다는 말은 뭐죠? 사인 상호 간에도 기본권 침해가 있을 수 있다. 기본권 침해가 야기된다. 예, 이런 이제 인식이 성립되면서 그러면 사인 간에 기본권을 직접 주장하는 방법론이 대사인적 효력론이고 이걸 국가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충돌론이에요. 국가에 대해 국가에 의한 이제 국가가 매개된 어떤 사안에서 사인 간의 충돌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국가 사인이 있을 때 이 사인이 사인의 어떤 기본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했을 때 이 사인이 바로 기본권 주장을 할 수 있겠는가? 예, 이런 문제가 이제 수평적 효력의 문제로서 대사인적 효력의 문제인데 어떤 경우는 국가가 매개되어서 이런 사인과 사인 간의 가치 충돌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국가 매개 사안. 어떤 경우냐면 정보공개 청구 사안 같은 게 대표적이죠. 그래서 어떤 사인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국가가 갖고 있는 정보를 사적 정보를 공개해달라 공개 청구했는데 그 정보 주체인 사인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면서 공개하지 말아라 이러면은 국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안 나오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하면서 뭐 하지 말라 이것도 기본권 가치고 정보 공개해달라 정보공개 청구 알 권리 이런 거 주장하면서 해달라 이것도 보장해야 될 권리고 국가가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행동 방침을 설정하는 논의가 기본권 충돌 논의예요. 됐죠? 예. 그래서 국가를 매개로 하는 기본권 사인 간의 가치 충돌에서 국가의 행동 방침을 경계지우는 혹은 설정하는 이론이 기본권 충돌 논의다. 예, 이런 식으로 접근하자면 결국 사인 상호 간에도 기본권적 가치의 침해가 예정될 수 있다. 이런 논의에서부터 그러면 이제 국가가 매개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 이런 논의로까지 발전하게 됐다. 예,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요걸 써주시면 아주 이제 풍부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유사 충돌은 넘어갑니다. 아까 유사 경합하고 개념 똑같고요. 자, 3번 충돌의 해결 방법. 논술쟁점 4줄 나오는데 요거 이제 여러분 거 만드시면 되고 자, 그 밑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또 구체화합니다. 헌법규범의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이익 형량에 의한 방법과 규범 조화적 해석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전자는 헌법규정 상호 간에 일정한 위계 질서가 있음을 전제로 보다 중요하고 우월한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해결 방식이고 후자는 상충하는 규범 모두가 최대한의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조화의 지점을 찾으려는 해결 방식이다. 이해됐죠? 이익 형량법이 이제 적자 생존,
규범조합법이 양자생존 이런 법리인데 둘 중에 어떻게 타당한가? 답 내릴 수 없죠. 규범조화가 이런 타당해 보입니다만 두 기본권 다 살아남으니까. 그러나 둘 다 서로 제약받은 채 살아남기 때문에 둘 다 상체기를 가지고서 살아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온전하게 살아남는 이익형량법에 비해서 그것이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둘 다 살릴 수 있는 조화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규범조화가 일응타당하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익형량법 그 중에서 여러분 이제 사령이나 기록형 풀 때 이용해야 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선택형 관련해서는 중요하지 않은데요. 자, 동그라미 2번 가보세요. 동의 기본권 간의 충돌의 경우에도 이익형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상하의 위기질서를 설정할 때 이익형량 하겠죠. 그러나 동의 기본권, 상하 우열이 점해지지 않는 경우에도 특수한 경우에는 이익형량 할 수 있어요. 자, 봅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두 줄 뒤에 인격적 가치 우선의 원칙과 자유 우선의 원칙이 있어요. 즉 인격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충돌할 때는 인격적 가치 우선, 물적 가치보다는 인적인 게 우선이다. 이런 법리고, 그 다음에 자유 우선의 원칙은 자유와 평등이 충돌할 때 자유가 우선이다. 왜 자유 우선이라는 법리가 나오죠? 우리는 자유진영이니까. 자유진영. 자, 근대 입헌주의의 양대 이념은 자유와 평등입니다. 근데 이 둘 중에 이제 어떤 걸 추구할 것인가? 왜냐하면 가치가 충돌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면은 전 국민의 균등은 요원해지고, 균등을 추구하면 개인의 자유를 너무 압박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충돌하니까 어떤 걸 우선시하느냐? 이걸 강조하면, 즉 자유로워야지 결국 평등해진다. 이걸 강조하면 자유진영이에요. 자유진영 국가로 갑니다. 자, 근데 평등해야 자유로워진다. 평등을 추구해야 자유로워진다. 이걸 이제 강조하게 되면 여기 이제 공산진영이 되죠. 사회주의 진영. 그리고 우리는 여기다 말이죠. 여기 때문에 자유의 가치와 평등 가치가 충돌할 때는 자유 가치를 우선시한다. 이제 이런 법리가 자유진영 국가의 이제 법리로서 성립되어 있어요. 요 두 가지는 외우세요. 두 가지를 외워놔야지 사례를 풀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선택적으로 여러분이 가려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꼭 이런 원칙을 요 가려가지고 뭘 안 풀더라도 이런 관념들을 충분히 과잉금지 판단을 할 때도 활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익형량법이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익형량법을 채택해서 이런 것들을 꼭 활용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2번의 규범조화의 대표적인 방법이 그 둘째 줄에 과잉금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규범조화에 터잡아서 과잉금지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위에 인격적 가치 우선, 자유 우선의 원칙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사이익의 비교형량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인격적 가치가 일반적으로 경제적 가치보다는 우선하는 바 사이익이 우선이다. 뭐 인격적 사이익이 우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판단해 가지기 때문에 과잉금지의 비례성 요소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써놓으세요. 인격적 가치 우선의 원칙, 자유 우선의 원칙 그 두 줄 왼쪽 여백에 비례성 고려 요소 활용 이런 식으로 써놓으세요. 그래서 주로 여러분은 과잉금지나 규범조합법으로 모든 사례를 대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렇더라도 이익형량법에서 제시하는 이런 구체적인 어떤 형량의 결과들은 여러분들이 차용을 해서 여러분의 논거, 검토 논거로 쓰는 것들이 유용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격적 가치가 또 좀 우월하다, 자유가 좀 더 우월하니까 사익이 우선된다. 뭐 이런 식으로 법익의 균형성을 침해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해 나가는 단초가 돼요. 자, 그리고 2번 규범조화적 해석법 나오는데 과잉금지법, 대안식해결법, 최우수단 억제법 이 세 가지 제시되는데 이 별개의 이론입니다. 각기 별개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규범조화의 지점이 어디냐? 과잉하지 않은 지점이 규범조화로운 지점이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때 규범조화롭다. 최우수단이 억제될 때 조화로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별개의 이론인데 이걸 이제 기존의 우리 수험가의 수험 기본서에서는 하나의 이론인 것처럼 단계를 가지고 이렇게 막 서술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좀 잘못된 서술이에요. 별개의 이론으로서 조화의 지점을 찾는 별개의 이론으로서 따로 그냥 인식하시면 되고 과잉금지만 잘 아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가서 4번 기본권 충돌의 해결 방법에 관한 판례. 헌재는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기본권의 성격과 태양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해결 방법을 선택 종합하여 해결해 왔다. 두 줄 문장 외워야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거나 혹은 종합해서 해결해 왔다. 답이 없다는 뜻이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결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례를 이제 나눠서 보시는데요. 일반적으로 규범조화를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정리 대상인, 정리 범주인 판례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규범조화예요. 그냥 내려가시면 흡연권과 효명권이 충돌하는 사안에서는 이익형량법을 동원했고요. 그 다음에 유니온샵 협정 사건에서는 쟁점이 두 가지인데 근로자의 소극적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의 충돌에 있어서는 이익형량법을, 근로자의 개인적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의 충돌에 있어서는 규범조합법을 채택을 했어요. 특이합니다. 자, 판례 하나씩 보도록 하는데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구분 지정. 자, 뭔지 알죠? 예, 흡연은 이제 규제하고 있죠. 자, 그래서 30년간 담배를 피워오신 이제 애연가께서 이 위헌을 제기했는데요. 자, 줄전에 가시면 흡연권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17조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10조, 17조. 흡연권, 기본권입니다. 흡연권도 기본권이에요. 기경권. 자, 그러나 내려가시면 효명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 기해서도 인정된다. 즉 10조, 17조뿐만 아니라 생명권에도 근거가 있다. 근데 생명권의 가치는요, 우리 헌재가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로서 최상위의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생명 없는 권리 향유는 없다. 생명 없는 권리 향유는 요원하다. 이런 법칙 하에서 생명권 가치를 다른 기본권 가치보다 더 상위로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더 상위의 기본권에 근거하고 있는 효명권이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익형량의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두 줄 내려가시면, 자, 뒤에 보세요. 효명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합헌. 그럼 이제 두 번째 판례 유니온샵 협정 사건. 요거는 이제 나눠서 들어가는데 쟁점 먼저 보시면 1번, 2번 제목이 나눠져 있죠. 자, 일단 요거는 판서를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예, 시간을 조금 더 주세요. 유니온샵, 유니온, 연합 이런 뜻이죠. 요거 이제 노조관계 관련해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유니온하지 않으면은 입사하지 못한다. 예, 이런 경우. 이런 이제 강제 규정인데요. 이런 강제 규정들이 지금 자유진영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 이유가 근로자 보호책이기 때문에요. 근로자들은 기업주, 사업주에 비해서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사회적 약자, 노동 착취를 당하는 사회적 약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는 어떤 측면, 즉 뭉치게 해주는 것이 보호의 취지에 적합하다. 이런 관념들이 전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모래알로 존재해서는 기업주 얼굴도 보기 힘들어요. 네, 얘기 한번 합시다 해도 안 해줘요. 그러나 이제 뭉쳐서 가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은 그때서 이제 들어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 어느 정도의 강제가 허용되는 이유가 근로자 보호 취지인데, 그래서 이 법에서도 자, 지배적 노조에 대해서 근로자 3분의 2 이상 대표하는 노조를 이 법에서 지배적 노조라고 표현합니다.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지배적 노조에 대해서 노조에게 일정한 단결 강제를 허용하는 규정인데요. 예, 유니온샵 협정 체결권을 줬어요. 그래서 단체 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권능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이제 지배 노조가 있을 때 근로자들이 이 노조에 들기 싫어도 강제 가입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단체 협약을 체결해버리면, 유니온샵을 체결해버리면 강제 가입되니까, 그래서 이제 개별 근로자들이 그런 강제권에 대해서 이제 위헌 주장을 했어요. 자, 요때 우리 판시가 표현하는 이제 자유의 내용들이 보면은 다기하게 이렇게 막 서술됩니다.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를 소극적 단결권이라고 하고 1번 제목에 적극적 단결권 이렇게 대립시키고, 그 다음에 양거래 2번 제목 보시면 단결 선택권, 이걸 나중에 지금 둘째 줄 뒤에 보면 개인적 단결권 이런 표현을 쓰고요. 또 집단적 단결권은 또 조직 강제권 막 이런 표현을 막 혼용을 하거든요. 의미는 똑같아요. 같은 의미인데 막 혼용을 해요. 그래서 의미론적으로 제가 구분을 하겠는데요. 자, 가입 거부권, 개별 근로자의 가입 거부권과 그 다음에 지배적 노조의 조직 강제권, 강제할 수 있는 권리. 자, 요게 양거래 1번에
소극적 단결권과 적극적 단결권. 적극적으로 단결시킬 권리. 예, 단결체도 근로삼권, 단결권 가집니다. 나중에 뒤에 주체성 인정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제목이 이제 의미론적으로는 가입 선택권이에요. 개인적 단결권 내지는 단결 선택권이라고 하죠. 가입, 노조에 어떤 노조에든 하여튼 가입은 하겠는데 나 홀로 살지는 않겠는데 대신 내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이제 권리 내용과 또 지배적 노조라는 특정 노조의 조직 강제권, 법상의 조직 강제권. 자, 이들의 충돌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응되는 권리의 이제 개념 차이에 따라서 다기하게 표현되지만은 그 의미론적으로는 결국 딱 요 의미로서 이제 충돌되는 건데요. 결론. 가입 거부권 내지는 소극적 단결권과 조직 강제권에는 이익 형량의 결론. 가입 선택권과 조직 강제권은 형량을 할 수 없었어요.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결과 규범조화로 갑니다. 빨간색으로 쓰는 거는 의미 큽니다. 예, 빨간색 잘 안 써요. 동영상 수강생들이 안 보인다고 해서 잘 안 쓰는데 예, 어쨌든 혈서 쓰는 기분으로 쓴다고 했습니다. 예,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봅니다. 우리 언제는 자, 이 조직 강제권, 그 다음에 가입 선택권, 요거는 단결권 내용이 다 포섭된다고 했어요.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 3권의 내용으로서 단결권의 내용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요 가입 거부권이라는 이제 내용은 소극적 단결권이라는 내용은 단결권의 내용이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 단결권이라는 근로 3권, 그죠?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요 세 가지가 근로 3권이죠. 자, 근로 3권의 내용인 단결권은 근로자 보호 취지에서 특별히 규정된 특수가치다. 이러면서 봤을 때, 그럼 단결을 시켜주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이런 입장에서 기본권화 됐다는 거예요. 단결을 시켜주는 거, 뭉치게 해주는 것이, 뭉쳐주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권화 되었다.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결국 가입을 안 하겠다, 뭉치지 않겠다. 이런 가치는 뭉쳐야지만 보호에 유리하다는 가치와 역행한다. 충돌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뭉치게 해야지만 보호가 된다. 이런 이제 관념과 매치되지 않기 때문에 단결권의 내용으로 보호 영역으로 포섭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이것도 뭉치는 걸 전제로 하고 있고 이것도 다 뭉치는 걸 전제로 하니까 그죠? 뭉치려는 내용들 담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결권의 내용이 된다고 하고요. 자, 그럼 단결권 내용이 안 되는데 그다음 중요한 게 그럼 기본권이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본권은 맞아요. 일반적 행동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에 근거한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일반적 행동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 자, 보세요. 이제 답 내겠습니다. 답 다 나왔어요. 이제 판서상으로. 자, 밑에부터 먼저죠. 가입 선택권이든 조직 강제권이든 다 같은 단결권의 동등한 권리의 내용이니까 어떤 것이 우위다. 이런 우열을 얘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꼬르 동해놓고 규범 조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위에는 어때요? 단결권은 내용은 아니지만 일반적 행동이자는 결사유죄의 내용으로서 기본권은 맞다고 합니다. 기본권 대 기본권은 맞아요. 근데 이제 기본권의 가치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단결권의 가치는요. 단결권의 가치는 아까 얘기했지만 특수가치예요. 특수가치를 담은 여러분 좀 전에 우리 봤던 대로 특수규범이에요. 특수규범. 그래서 단결, 합치는 거죠. 합치는 것에 관련된 일반적 조항들은 여기에 있어요. 일반적으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를 통해서도 근로자들이 자연스럽게 합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단결권을, 근로 3권을 별개 조항에서 따로 둔 이유는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이라는 거예요. 특수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때요?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개별 기본권에 비해서 보충적 가치를 담고 있고 결사의 자유는 단결권이나 이런 연합의 자유에 관련된 가장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가장 일반적인 연합의 내용을 담고 있죠. 일반 가치.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특수규범이 일반 규범에 우선한다는 우리 아까 기본권 경합에서 봤던 그 가치 논리가 경합은 아니죠. 충돌이죠. 충돌이지만은 경합에서 이미 확인되어 있는 가치관의 우열 논리가 대입된 거예요.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단결권이 특수가치를 담은 단결권이 일반 가치를 담은 내용들보다는 우선이다라는 결과가 나오죠. 특수규범 우선의 원칙의 법리가 대입되어서 나온 결론이에요.
됐습니다. 예,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 행동이동의 결사유도에 근거한 기본권은 맞습니다. 하지만 단결권 같은 특별 기본권, 특수기본권, 특수가치를 담은 기본권은 아니라 일반적 가치를 담은 기본권의 내용으로만 보호되기 때문에 특수가치가 더 우위다라는 법리에 따라 이익형량으로 결론이 났다. 예. 근데 요거는 단순하게 결론만 외우겠다 하면 안 됩니다. 요 논리까지 다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전부 선택형 기출사항들이 제 입으로 다 나왔어요. 기본권이 아니다. 기본권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오선지도 있습니다. 기본권 맞아요. 하지만 단결권의 또 내용이다라는 판시도 있어요. 오선지도 있어요. 단결권 내용은 아닙니다. 둘이는 동위에 있기 때문에 규범조화적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오선지도 있어요. 아닙니다. 이익형량입니다. 그래서 안에 지금 써져 있는 내용들을 완전히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확인만 하죠. 빨리 확인만 하죠. 1번,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내지는 가입 거부권과 조직 강제권의 충돌 문제. 자, 줄는데 바로 가서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 내지 조직 강제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 내지는 소극적 단결권 내지는 가입 거부권, 그죠? 보다 중시된다 할 것이어서 이익형량의 결과 나와버렸죠. 그 다음 2번, 단결 선택권과 집단적 단결권.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선택권이다 뭐 이런 표현에서 이거 가입 선택권과 조직 강제권 문제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빨리 감 잡으시고 그럼 요거는 이제 규범조화예요. 줄랜데 개인적 단결권과 집단적 단결권이 충돌하는 경우 기본권의 서열 이론이나 법익 형량 원리에 입각하여 어느 기본권이 더 상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아랫줄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면서 그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요게 또 문제인데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되 법익 형량의 원리 등을 동원하겠다. 이거 뭐예요? 평석이 갈라집니다. 규범조화법과 이익형량법을 함께 종합 고려한 제3의 기준이다라는 평석이 있고 또 하나의 평석은 아니다. 그냥 규범조화법으로 간다는 표현을 좀 강조하고 구체화하다 보니까 법익형량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뿐이지 이익형량법을 제시한 것 아니다. 이렇게 보는 또 평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규범조화의 대표적 방법이 어떤 거예요? 과잉금지 원칙이죠. 과잉금지의 과잉성 내지 비례성 판단할 때 공사이익의 비교형량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익형량, 그거는 과잉금지 판단, 즉 규범조화 판단 내에서의 이익형량을 강조하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또 평석도 있어요. 좀 무리는 따르지만. 근데 다수설은 그냥 이 표현을 그냥 규범조화법으로 해결했다라고 이제 정리합니다. 그래서 규범조화, 줄 들어가 있죠. 규범조화. 그거만 인식하세요. 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대 로스쿨 입학 전형인가 처분. 네, 그건 한번 읽어보세요.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권의 제한 관계는 이제 주로 이제 과잉금지나 본질 내용 침해 금지 이제 37조 2항 적극적으로 다룬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월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그 100점짜리 사례 시험 치는데요. 선택형은 그래서 치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선택형은 따로 치르지 않고, 문제는 그 다음 회차에 이제 포섭시켜서 내도록 하고요. 일단 사례형 100점인데, 문제를 푼다. 라는 개념보다는 의미보다는 그냥 쟁점을 한번 해설과 대조해서 확인해 보겠다 이런 의미에서 막 쓰는데 노력하지 마시고 쟁점 추출을 내가 좀 잘했나 몇 프로나 들어맞았나 이런 거 확인하는 정도에서 이제 연습 삼아 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임해서 또 막 스스로의 그 발목에 붙잡히는 이런 결과는 지금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가장 기본의 근저를 다루는 단계이기 때문에 욕심 안 내시기 바랍니다. 자, 6시에 시험 쳐서 1시간 동안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시험 치고 10분 휴식한 다음에 7시 10분부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사례 시험 있는 날은 6시부터 1시간 시험 치고 10분 휴식 후 강의 진행.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